자, 블렌드 2.8 그리스 펜슬 버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스 펜슬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압축을 푼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블렌더를 실행하면은 그리스 펜슬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뜨지가 않아요. 항상 리셋이 돼서 처음 앞부분을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렌더는 이 세팅 뭐라고 하나요? 이니셜 파일 개념이 잘 돼 있어서 내가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정확히 거기 그런 상태로 그 모양대로 뜨기를 원하면 그 상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처음 초기 블렌더 파일이고요. 여기서 단축키를 맥스나 마이어로 선택할 수 있는데 맥스나 마이어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걸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냐하면 마이어로 하게 되면 마이어의 단축키가 실행되면서 언뜻 편할 수는 있지만 블렌드에 아주 유용한 단축키들을 많이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렌더 디폴트를 해놓고요. 대신 제가 마야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단축키를 바꾸는 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마야처럼 바꾸면 오히려 애매하니까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바꾸고 단축키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여기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를 띄우면 이와 같이 뜨는데요. 자, 이게 뭐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 뭐 천천히 알아가기로 하고 여기 보면 인풋, 요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는 select with left, righ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블렌더는 select가 왼쪽 키를 눌러 select를 해요. 이게 기본 디폴트 화면인데 이게 카메라, 오브젝트, 라이트거든요. 지금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많이 쓰는 마우스 왼쪽 키는 뭐냐? 3D 커서 셀렉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음에 마야의 중간에 화면 돌리는 거는 마우스 중간 키를 가지고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색해요. 셀렉트가 보통 마야에서는 메뉴 띄우는 그 버튼키 여기서는 셀렉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이상한 게 3D 커서가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바로 방금 그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가서 인터페이스를 레프트로 바꾸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하는 그 선택 버튼이 오른쪽으로 바꿔 보통 이 왼쪽 버튼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커서가 오히려 뒤에 이 메뉴 버튼이 커서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조금 오히려 좀 약간 익숙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똑같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띄워놓고 보면요. 여기 보면 에뮬레이트 3버튼 마우스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트 3버튼 마우스. 즉 3버튼 아닌 거는 3버튼으로 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걸 켜게 되면 여기 보면 Alt하고 마우스를 누르면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에뮬레이트. 그래서 이걸 켜게 되면요. 원래는 2버튼 마우스를 위해 있는 기능인데 3버튼 마우스를 있으면서도 이걸 누르게 되면 아까 중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근데 마야처럼 Alt 키를 누르고 돌리면 돌아가요.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중간 휠 버튼이 여전히 줌이고요.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고 셀렉트 되고 이렇게 되면서 약간 마야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마야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것만 바꿔도 꽤 편해져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유저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레프트로 바꾸고 에뮬레이션 3버튼 요 두 개만 켜도 꽤 마야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렇게 해서 끄다고 이렇게 세팅 내고 끄다가 다시 켜면요 다시 리셋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무조건 내가 저장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로드 여기 보시면 컨트롤 U 세이브 스타터 파일 있죠. 세이브 스타터 파일. 요거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내가 원하는 이 상태로 뜨게 됩니다. 즉 화면도 내가 이게 좋다. 난 중간에 큐브 뜨는 게 싫어. 이러면 선택해서 지우고 스타트 파일 하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 해볼까? 파일 세이브 스타터 파일 했습니다. 그러면 가겠느냐? 예스. 그 다음부터 그리스 펜슬 버전을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떠요. 자, 해보겠습니다. 또 실행을 하면 정확히 딱 내가 원하는 여기 뜨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세팅이 딱 되게 되면 세이브 스타터 파일로 저장을 하세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뜨게 됩니다. 다음에 일단 요것만 바꿔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Alt키 누르고 돌리면 되고요.
다음에 펜, 줌은 요건데 펜은 뭐냐? Shift 키 누르고 중간 버튼을 사실 눌러야 됩니다. 이게 조금 힘들죠. Alt는 되는데 Shift 중간 키 이걸 사실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예를 들어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Alt 키 누르고 중간 버튼 누르면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타블렛에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마우스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움직이는 걸 조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여기 보면 3D 뷰에 3D 뷰가 있어요. 3D 뷰에 3D 뷰. 여기 보시면 Move View라고 있죠. Rotate View는 현재 미들 마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뮬레이션이 되어 있으면서 현재 Alt 키로 바뀌었거든요. Move View는 Shift 미들 마우스 되어 있죠. 이거를 내가 Shift 미들 마우스인데 콩 누른 다음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미들 마우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Alt 미들 마우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잘못됐을 때는 리스토어 누르면 돼요. 이러면 팩토리 세팅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최초 값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Alt 키 누르고 로테이션 시키고 Alt 키 누르고 중간 버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쓰기 편한 거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일단 화면 움직임이 어색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툴 만질 때. 그래서 화면 움직임을 내가 가장 편한 세팅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저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중간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펜, 다음에 중간에 휠. 저는 이게 익숙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편한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화면도 최다시킬 수 있죠. 화면도 최다시켜서 이걸 팩토리 세팅으로 저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화면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렌더는 또 화면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쓰라는 의미에서 Alt를 누르고 F12를 누르면요. Alt 키를 누르고 F12를 누르면 위에 블렌더 바까지 사라지게 돼요. Alt 11 누르면 다시 이게 생기고요. 즉, 이 상태에서 Alt F11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로 팩토리 세팅을 만들고 싶어요. 깔끔하니까. 그러면 세이브 스타트 파일. 자, 이렇게 저장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실행되면 이렇게 뜨게 할 겁니다. 이 상태로 자 됐습니다. 다음에 블렌더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파일 U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메뉴가 요 위에 있다고 생각들 하시죠? 근데 블렌더는 독특하게 밑에 있어요. 밑에 메뉴가 보이죠? 여기도 또 메뉴가 있죠? 이 뭔 짓일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도 뭐 메뉴가 있고요. 이게 블렌더의 좀 독특한 인터페이스인데 사실 여기 잡고요. 여기 화살표가 딱 생기죠? 내려보세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위에 뭐 스크립트 창이 있죠. 이게 사실 모든 3D 프로그램들이 스크립트 창이 있는데 블렌더는 이게 이렇게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는 독특하게 대부분의 창이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가 밑에 있어요. 즉 이 3D 뷰에 관련된 메뉴는 요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애는 뭘까요? 그 밑에 있는 애는 요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에 관련된 메뉴는 밑에 있어요. 여기 눌러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쭉 뜨죠. 여기 보면 타임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잘 보세요. 요건 뭐냐? 이 아이콘을 잘 보세요. 3D 뷰죠. 그럼 얘는 뭘까요? 보시면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창들을 막 띄울 수가 있습니다. 좀 여기서도 그러면 3D 뷰로 바꿔볼까요? 3D 뷰가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요 메뉴는 왜 안 보입니까?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요거 자꾸 이렇게 늘려보면 메뉴가 튀어나와요. 집어넣으면은 딱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도 내가 요걸 갖다 이 인포메이션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쓸 수 있겠죠. 뭐 텍스트 에디터, 그럼 에디터로 바뀝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포로 띄워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인포로 띄워놓으시고 다음에 여기는 3D 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2.79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2.8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어서 좀 불안해요. 2.79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터페이스 모양들입니다. 다양한 모양들이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즉 3D 뷰, 풀 뷰 또는 애니메이션, 컴포지팅, 디폴트, 게임 로직, 모션 트래킹 이런 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요거를 단축키도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커서 키 왼쪽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서 뷰를 갖다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만의 뷰를 당연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를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플러스 누르는 순간 디폴트 001이 만들어져. 이제부터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보통 그리스 펜슬 많이 쓰는 버전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두 개로 만들어내고 다음에 이걸 갖다가 도프시트로 바꾸고 이게 이제 그리스 펜슬에서 많이 쓰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N 띄우고 그리스 펜슬 까지 바꾼 거 갖다가 제가 디폴트 1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까지 디폴트 1이면요.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애니메이션 갖다가 디폴트 1 가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뀐 버전으로 바뀌었죠. 그냥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세이브가 된 건 아닙니다. 끄딱 켜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때는 이걸 내가 원하고 싶을 때는 세이브 스타터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팅이 다시 저장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2.79 버전을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하죠. 완전히 뒤바뀐 것 같지만 이거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블렌더는 너무너무 이 인터페이스가 유연해요. 유연하다 못해 복잡할 정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제가 여기 또 반쪽에서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79는 지우고요. 2.8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돌도돌한 거 보이시죠? 오돌도돌한 거. 이 오돌도돌한 걸 자꾸 움직이면 화면이 쪼개져요. 그리고 여기도 오돌도돌한 거 보이시죠? 자꾸 쪼개보세요. 화면이 쪼개져요. 얘는 무조건 다 쪼갤 수 있어요. 내가 쪼개고 끝없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죠? 다시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요. 쪼갠 쪽 반대쪽으로 가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화살표가 생기죠. 그럼 갖다 놓으면 합치가 됩니다. 다시 요것도 잡고 밑으로 내려볼, 이렇게 쪼개져 버렸다. 자, 이렇게 하면 요걸 잡고 내리면 화살표 생기죠. 자, 화살표 생기죠.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요걸 잡고 내리면은 쪼개지고요. 요걸 잡고 내리면은 합쳐져요. 자,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요 옆에 이렇게 가져가면요. 사라지죠.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꺼내려면 이거 플러스를 자꾸 누르세요. 그냥 자꾸는 안 됩니다. 플러스를 자꾸 누르면 옆에 숨겼던 메뉴가 살아납니다. 자, 여기도 뭔가 플러스 메뉴가 보이죠. 얘를 자꾸 누르면 또 이렇게 살아나요. 자, 요쪽을 되게 많이, 이 두 개는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화면입니다. 블렌더 작업 화면 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화면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축키로 꺼냈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키를 눌러보세요. N. 그럼 N키를 누르면 이쪽에 프로파다이즈 메뉴가 뜹니다. 그리고 T키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쪽에 툴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N과 툴은 되게 많이 쓰는 단축키예요. 물론 여러분 화면이 넓으면 이걸 필요 없겠죠. 화면이 넓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화면이 좁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N과 T키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N과 T키는 3D 뷰에만 먹는 단축키예요. 즉 다른 단축키에는 또 이 키가 안 먹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 이게 원래는 타임라인이었죠. 디폴트 세팅은 타임라인인데 그리스 펜슬을 하기 위해서는 도프시트를 많이 써요. 도프시트는 뭐냐면 이 도프시트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많이 쓰는 기능인데 뭐 이렇게 뭐 한 장 한 장 끼워서 이렇게 붙이거나 뭐 보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연결해서 보거나 이럴 때 쓰던 겁니다. 되게 아날로그적인 작업을 할 때 쓰던 거였는데 이 도프시트가 디지털로 오면서 좀 다른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타임라인에서는 그래프 타임라인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타임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기 편한 그 에펙에 마치 키를 잡고 보는 걸 할 때는 도프시트로 놔야 됩니다. 이러면 키가 잡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프시트로 놓고 다음에 여기 보면 그리스 펜슬이라고 보이죠. 그리스 펜슬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스 펜슬은 D라고 했죠. 자, D 키를 누르고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면서 키가 생겼죠. 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로 가지고 움직이세요. 원래는 마우스 왼쪽 키로 움직였는데 마우스 왼쪽 우리가 아까 마우스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키로 타임라인을 바꿔서 이거는 모든 게 다 똑같죠. 에펙도 마찬가지고 모든 3D 키도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위치. 먼저 시간을 땡기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 해놓고 다시 D키를 해서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걸 중간에 갖다 놓고 애니메이션 가서 다음에 요거를 에디트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뭐 시퀀스라는 게 있어요. 시퀀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루루루 중간 프레임 만들어졌어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재미로 보여드린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Z, Z, Z. 그래서 이렇게 키를 만들기 위해서 도프시트를 놔야 됩니다. 도프시트를 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시 파일 뉴,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바꾸겠습니다. 얘를 이만큼 올릴 거고요. 얘를 갖다가 도프시트로 바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프시트로 바꾸고 그리스 펜슬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타임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백 버튼이 있죠. 이게 이제 Alt V를 하게 되면 플레이가 되는데요. 단축키로 Alt V가 플레이 단축키입니다. Shift Alt V 하면 뒤로 가요. Alt V. 이게 오늘 보통 플레이백은 스페이스바를 많이 쓰죠.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파인드가 떠요. 블렌더는.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이게 아니고요. Alt V입니다. Alt V가 플레이예요. Alt V. 그리고 요거 눌러도 물론 되고요. 이거는 처음과 끝으로 가고 이 키 찾아가는 거고. 그런데 이 플레이백 버튼이 타임라인에서만 보입니다. 얘를 갖다가 도프시트로 바꾸게 되면 플레이백 버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할 때마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유연한 이 화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자, 밑을 잡고 올리겠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쪼개졌죠. 쪼개지고 이 타임라인은 뭐 쓸 수도 있지만 잘 안 써요. 도프시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어이구 또 쪼개졌다. 자 다시 합치겠습니다. 또 쪼개졌다. 어떡하냐. 자, 이게 자, 이 합치려면 제가 좀 부족합니다. 자, 이걸 잡고 내려요. 자, 그러면 다 합쳐졌고 내리고 자, 합쳐졌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끝까지 올립니다. 끝까지 올리면은 화면이 안 보이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타임라인의 플레이백 버튼만 보이는 거죠. 그럼 밑에 거는 도프시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도프시트고 위에는 플레이백인 거죠. 여기 타임라인이 존재합니다. 물론 도프시트 상에서도 Alt V는 먹습니다. 도프시트 상에서도. 자, 이렇게 해놓으면 플레이백 버튼도 보이고 밑에 도프시트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펜슬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아까 말 D키 누르고 그림을 그리면 그려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좀 힘들죠. 보기 힘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입체로 그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평면인 것 같지만 여기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입체로 막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딱 정확한 평면에 그리기를 원할 텐데요. 요걸 갖다가 다 지우려면 복잡하다기보다 아주 여러분 보기에 복잡할 겁니다. 에디트 모드로 가서 선택을 한 다음에요. 선택을 한 다음에 델레트를 누르고 프레임을 하게 되면 다 지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 지우는 방법인데 이게 하다 보면 되게 편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그리려면 정확한 평면에 이렇게 딱 정확한 평면에 보고 그리면 좋겠죠. 자, 여기서 이 블렌드의 뷰 단축키를 알아보겠습니다. 옆에 키패드 버튼 아시죠? 키패드 여기 1을 누르세요. 1 누르면 프론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고 자 보면 이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크리에이트 자 큐브 요거 보시면 여러분 3D 커서가 어떤 기능 하는지 알겠죠? 여기 딱 찍고요. 크리에이트 큐브 하면은 내가 찍은 데가 만들어져. 내가 커서 찍은 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가면 선택해서 지울 수 있겠죠? 오케이. 선택, 오케이. 선택. 델레트. 자, 델레트.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게 큐브를 다시, 이 커서를 갖다가 중간에 놓고요. 근데 사실 중간에 놨다고 해도 중간에 정확히 아닙니다. 3D 커서 중간으로 가는 방법은요. N키가 이제 여러분 이거라고 있죠. N키가. 여기 가보시면 3D 컷 로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0, 0, 0 해주면은 사실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중간으로 딱 오거든요.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찍다가도 3D 컷을 중간으로 딱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C 하면 딱 중간으로 오게 됩니다. 이것도 단축해요. Shift C. 네. 뭐 여러분이 뭐 외우시기 편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Shift C. 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크리에이트 큐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화면 뷰를 보죠. 여기서 1번을 누르면 정확히 정면을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누르면 탑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달라요. 6번, 3번, 9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히 원하는 중간을 오게 됩니다. 다시 파일 뉴로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요걸 해서 0, 0, 0 가지고 크리에이트 큐브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 자 정확히 정면으로 왔죠. 다음 7, 위면으로 갔죠. 9, 이게 사실 바텀이죠. 다음에 라이트 이런 식으로 1, 7, 9, 3이 이렇게 화면 뷰가 변하게 됩니다. 화면 뷰가. 그러면 1번, 그리고 또 하나가 5번 키를 눌러보세요. 5번 키는 뭐냐면 퍼스펙트가 사라지는 버튼입니다. 퍼스펙트가. 저는 이것도 되게 유용한데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3D 프린팅을 위한 오브젝트를 만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3D 프린팅을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퍼스펙트가 있으면 여러분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오히려 3D 프린팅한테 방해가 돼요. 왜냐면 이게 약간 왜곡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고 만든 게 프린팅 해보면 약간 모양이 다를 때가 있어요. 되게 당황스러운데 왜냐면 이게 왜곡돼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왜곡을 없애려고 카메라 뷰를 갖다가 렌즈를 35mm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한 200mm 망원 렌즈를 사는 거죠. 망원 렌즈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왜곡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마야에서는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블렌드에서 아주 간편하게 5번 키 한 번만 누르면 이게 사라져요. 5번을 누르면. 이게 의외로 3D 프린팅용 모델링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번을 눌러볼게요. 5번을 퍼스펙트가 있을 때는 퍼스펙트가 있을 때 프론트 뷰를 놓게 되면 그리드가 안 보이는데 퍼스펙트를 사라진 상태에서 1번 키를 누르게 되면요. 그리드가 보이죠. 예, 작업을 하기가 좀 더 편해졌죠. 정확히 프론트로 보고 있는 화면인 겁니다. 정확히 프론트로 보고 있는 화면.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을 제가 그리스 펜슬 드로잉 화면으로 쓰려고 합니다. 정확히 프론트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떴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오브젝트를 지울 거고요. 얘를 갖다가 델레트 지우고 다음에 중간으로 이거 화면을 제가 그거 했네요. 다시 뉴로 잡고 오케이 해가지고 다음에 1번을 놓고 그리드를 끄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제가 정확히 프론트로 잡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제가 그리스 펜슬 화면을 쓰려고 합니다. 화면은 정확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것들을 화면을 반을 쪼개서 위로 올리고 타임라인 그대로 두고 얘는 도프시트로 바꾸고 또 요 밑에를 그리스 펜슬로 바꾸서 자, 이 상태를 저는 세이브 셋으로 스타트 파일로 세이브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 상태로 자, 딱 정확히 두고 이왕이면 3D 커서도 중앙에 두고요. 이 상태에서 파일 스타트업 세이브 자, 이 상태로 정확히 두겠습니다. 물론 요 카메라도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 라이트를 드로잉 할 때는 그럼 이것도 지우죠. 얘도 선택해서 지우고요. 델레트 오케이. 자, 라이트도 델레트 오케이. 일단 그리스 펜슬 연습을 할 거니까 깔끔하게 자, 이 상태로 딱 세팅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파일 스타트업 파일 이 상태로 이제 앞으로 뜰 겁니다. 저는 뜨게 되면 이것도 화면이 너무 좁은데 다시 스타트 컨트롤 U거든요. 이 단축키가 스타트 파일에 컨트롤 U라서 방금 세이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펜슬을 위한 디포트 세팅이 맞춰졌습니다.